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예선 5회전을 시작합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2대 1의 경쟁률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B조에서는 이창호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예선 결승전이었는데요. 원성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8년 만에 한국 대표로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원성진 구단 두 선수 모두 누가 승리하더라도 오랜만에 농심배 출전이었는데요. 원성진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농심배 대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장의 카드가 남았습니다. A조에서는 이동훈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보내드릴 대결은요. C조 경기입니다. 먼저 이지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예선 5회전 박정환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결인데요. 그렇습니다. 박지환 구단의 그 샤오싱배 출전 관계로 인해서 대국이 이제 연기가 됐는데요. 이제 오늘 대국부터 이제 3일 연속 대국을 해서 본선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네, 이번 주면은 한국 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국가에게는 5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연승 상금은 3연승 시 주어집니다. 3연승 이후 1승 시마다 1,0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출기 1회, 덤은 6집 반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번 국내 선발전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종 3명을 선발합니다. 자, 이렇게 예선 통과자 3명과 와일드카드 1명, 랭킹 시드 신진서 선수가 합류해서 5명의 선수가 이 한국 대표로 팀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보실 경기는 C조 경기입니다. 먼저 이지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유재우, 안조영, 박진솔, 최철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예선 결승전에 선착해 있고요. 작은 조로 본다면 이 박정환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결의 승자는 또 박승화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국이 여러 판 연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구하는 두 선수는 지금 두 판을 더 이겨야, 그러니까 세 판을 더 이겨야 되는군요. 세 판을 이겨야 본선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대구의 승자는 이제 박승화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되고 또 이 대국의 승자는 또 이지영 구단과 대국을 해서 승리해야지만 농심배 대표로 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C조 경기 박정환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박건호 선수가 또 예선 1회전에서 강자 변상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만만치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환 구단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박건호 사단이 이번 대회 예선전에서 조한승, 변상일 지금 강자들을 연파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좀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선 5회전 박정환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박정환 구단과 박건호 사단의 예선 5회전입니다. 생각 시간 각자 1시간 1분 출기 1회, 덤은 6집 반으로 진행됩니다. 두 선수가 먼저 돌을 가리고 판 앞에서 착석을 한 상황인데요. 박건호 사단의 흑번이고요. 박정환 구단의 백번입니다. 네, 양화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수로 박건호 사단은 소목을 선택을 했고요. 네, 농심배는 이제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씩 주어지는데 오늘 초반 포석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 1시간이라면 준속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수들도 시간 안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흑백 이제 정해지진 않았지만 흑백 어느 쪽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포석 연구는 좀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박지환 구단이 정기 대회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랭킹 시드를 받아서 본선부터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현재 랭킹 1위 지금 신진서 구단이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랭킹 시대를 받아서 출전을 하고 있고 지금 박정환 구단은 지금 예선부터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예선전을 통과하는 것이 국내 대회 우승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정말 예선을 통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기 대회에서는 좀 한국으로서는 좀 아쉬운 결과였죠. 뭐 중국에서 뭐 판팅이 구단이 7연승의 활약을 보이면서 중국이 이제 우승컵을 가져갔는데요. 뭐 그동안 한국이 이제 12회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우승컵을 되찾아와야겠습니다. 네. 판팅위 선수의 연승과 당일페이 선수의 이 마지막 대국 승리로 이 중국 우승을 확정 지었었는데요. 정말 아쉬운 것은 박정환 선수가 판팅위 선수의 연승을 저지했는데 아무래도 이 혼자 힘으로는 조금 버거웠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판팅이 구단이 이제 7연승을 거두면서 중국의 그 우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긴 했지만 박정환 구단이 이제 판팅이 구단의 연승을 저지하고 또 이야마 유타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뭐 남은 선수가 이제 중국에서 4명이 있었는데 뭐 박정환 선수의 그 기세라면 충분히 역전 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당이페이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중국이 우승컵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초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건호 사단은 이제 2015년도에 입단을 했는데요. 뭐 2017년도에는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활약을 했었고 또 2018년 작년에는 이제 미래별 시내 최강전에서 준우승 그리고 바둥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지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대회 예선전에서 뭐 조한승, 변상일 지금 상당히 그 강한 상대들을 지금 연파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 오늘 박정환 구단에게 마저 승리한다면 네. 정말 박건호 사단도 농심배 대표 선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박건호 선수는 조한승, 변상일, 김영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5회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또 좀 특징이라면 그 이창호 구단의 좀 선전이 상당히 돋보였었죠. 예, 뭐 예선전에서 뭐 김석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는 등 예선 결승까지 진출을 했었는데 네. 그동안 농심배 하면은 뭐 이창호 구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뭐 이창호 구단이 농심배 수호신으로 불릴 만큼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었는데요. 예선 결승 정말 치열한 대국을 보여주면서 또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렇습니다. 4시간 반이 넘는 또 대국과 그리고 300수 넘게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고 해요. 정말 그 혈투였었는데 사실 뭐 이창호 구단과 원성진 구단 두 선수 모두 그 오랜만에 농심배 본선 대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치열한 내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는 2003년에 5회 대회에 출전을 해서요. 3연승을 거두면서 한국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예, 뭐 이창호 구단 하면은 1회 대회부터 6회 대회까지 14연승을 기록한 바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우승 을 8번이나 확정 지을 만큼 네. 이창호 구단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뭐 이번 예선전에서 이창호 구단이 탈락하긴 했지만 이번 통합 예선전이 끝난 이후에 또 후원사에 또 와일드 카드가 네. 또 주어지기 때문에 아직 이창호 구단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예선 결승전에서 끝까지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이창호 구단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반에 이제 좌기 쪽 그 정석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흙이 찔렀고요. 백이 있고 이제 흙이 아마 뭐 이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있게 된다면 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칸을 전개해서 뭐 가장 많이 두어지는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3-3 침입이 나오지 않고요. 이 소목정석과 그리고 화점, 양걸침 정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그 화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화점이 나오게 되면 항상 3-3 침입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바둑에서는 아직까지 3-3 침입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좌하기 쪽 정석 변화를 마무리 짓질 않고 지금 우하기 쪽으로 좀 손을 돌렸는데요. 네. 급한 자리는 아니었군요. 보통 이제 좌하기 쪽을 정석을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변화가 실전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흑이 선수를 잡아서 지금 우하기 쪽으로 손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박주환 구단은 좌하기 쪽보다는 지금 우하기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흑이 젖혔을 때 실전에서는 젖혀서 이 변 쪽으로 막아갔는데요. 또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흑이 젖혔을 때 백이 이쪽을 이제 찝어서 백이 이쪽을 찝고 흑이 있게 되면 백이 늘고 흑이 밀고 이런 변화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이 변화가 거의 자취를 감췄죠. 이렇게 된다면 백은 세력을 차지하고 네. 실전 진행처럼 이제 백이 2단 젖혀서 이 변화가 최근 바둑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터움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두터움은 찝고 늘어두는 것이 백 입장에서는 더 깔끔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전 진행은 좀 실리에 더 중점을 둔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백이 이곳을 틀어 막으면서 좀 실리로는 백이 좀 이득을 좀 취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이 형태는 이제 흑이 언제든지 이곳을 밀고 붙인다든지 했을 때 지금 중앙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네. 또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은 또 하변이 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약점과 또 하변의 침입 수단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흑은 이곳의 약점을 노리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좌기 쪽 정석 변화가 지어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좌기 쪽을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하기 쪽에서도 흑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을 이제 밀고 붙인다든지 이곳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흑이 이곳을 두지 않게 되면은 백이 역으로 이제 이곳을 한 점 끊어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끊어 잡는 것이 상당히 그 두터운 의미가 있고 끊어 잡게 되면 또 흑이 이런 곳을 이제 교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변 백도 좀 강화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백이 이곳에 오게 된다면 또 이곳 붙이는 수의 그 위력이 또 반감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바로 움직여 나올지. 백이 흑 한 점을 잡는 것이 또 이 백도를 강화시키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흑도 먼저 약점을 노려갈 수도 있겠고요. 네. 일단 박건호 사단이 첫 번째 작전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지. 박주환 구단이 워낙 또 그 전투에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난전으로 좀 이끄는 모습인데요. 네. 바로 전개해 나갑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흑이 이곳 미는 수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백도 이것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5명을 선발을 하는데 랭킹 시드로는 신지선 선수가 받았고요. 지금 국내 선발전으로 3명의 선수를 뽑는데 1명의 선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2장의 카드가 남아있고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발전이 모두 종료가 되고 나서 이 후원사 측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B조에서는 이제 원성진 구단이 확정이 됐고요. 지금 A조에서는 이동훈 구단과 한상훈 8단이 지금 예선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한 자리, 이 지금 C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박지환 구단의 그 연기된 판이 여러 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C조 같은 경우는 3판이 더 두어져야지만 최종 선발자가 결정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위 랭커 선수들 이 각조에 2명씩 이렇게 16강에 분산 배치가 되었습니다. 각 조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 상위 랭커들의 이 강자들이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C조도 역시 박종환 선수와 최철환 선수가 속해 있었어요. 네. 이지연 선수가 최철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예선 결승전에 선착을 해 있습니다. 네, 이번 농심배 선발전 정말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선발전이 끝나고 나서 과연 와일드카드를 누가 받을지 정말 지금부터 궁금한데요. 지금 유력 후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 대표였던 이세돌, 최철환, 박정환, 신민준 선수가 이 각 조에 분산 배치가 되었고 또 상위 랭커 김지석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분산 배치가 되었습니다. 예, 일단 뭐 선발전이 끝나봐야 또 후보군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정환 구단은 이 우아기 쪽 변화를 좀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정리하지 않고 지금 이 하변을 끼워두었는데 지금 백이 이제 이곳 그 호구 쳐서 교환하지 않고 그냥 하변을 정비한 것과 좀 비슷한 지금 형태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건드려주지 않고 모양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벌려두면서 백석점에 대한 벌림과 동시에 또 좌귀에 있는 백돌의 벌림도 되는 일석이조의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흑 입장에서는 뭐 이곳을 밀고 뭐 백이 맞거나 뭐 이런 것을 한 칸을 뛰게 된다면 뭐 이곳을 이제 늘어서 교환을 해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이 이곳을 이제 호구 쳐서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뭐 이곳을 단수 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흑도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곳을. 역으로 뭐 먼저 단수 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흙에 붙이는 수에 박정환 선수도 유연하게 행마를 해두었고요. 자, 이번 국내 선발전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냐면요. 전기 대표였던 이세돌, 최철환, 신민준 선수가 모두 예선전에서 패했습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만이 대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세돌 선수는 한상훈 선수에게, 최철환 선수는 이지연 선수에게, 신민준 선수는 원성진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년도 농심배 대표였던 선수들이 모두 지금 많이 탈락을 한 가운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과연 정말 그 치열한 이 선발전을 통과할 수 있을지 뭐 박정환 구단은 뭐 이 선발전 통과 뭐 유력 후보긴 하지만 지금 또 변수가 또 많이 나오는 또 선발전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이제 중국이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또 이번 연도 한국 대표팀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도 본선에 항상 시드로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치열한 예선전을 진행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예선을 통과하기가 정말 그 힘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예선을 통과한 적도 있고 또 뭐 와일드카드를 받은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년도에는 아마 랭킹 시드를 받은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박지원 구단이 항상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지금 신진서 구단이 랭킹 1위 자리를 차지했고 또 신진서 구단이 최근 뭐 기세가 워낙 좋아요. 네. 지금 22연승 중이거든요. 네, 지금 농심배 본선에서 신진서 구단의 또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박건호 선수가 여기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작전의 기로인가요?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흑이 이곳을 밀고 뭐 백이 한 칸을 뛴다면 뭐 이런 쪽에 이제 교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흑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지금 이제 이곳에 그 교환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백이 이 좌기 쪽을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뭐 젖혀간다든지 또 이곳을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 선을 젖혀가거나 흑 한 점을 그렇죠. 움직여 나가거나요? 예. 이제 이 변화가 됐을 때 이 우변, 그러니까 우하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건호 사단이 여기서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점을 움직이기보다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백이 좌기 쪽 호구 치는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단수 치는 수를 택했습니다. 뒤로 봤습니다. 네. 지금은 이 한 점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자리는 아니군요. 지금 백이 이곳 한 점을 잇더라도요. 흑이 밀게 되면은 백이 또 젖혀가기가 어렵습니다. 젖혀간다면 흑이 끊을 수도 있고 또 느는 수가 선수로 됐기 때문에 흑이 또 하변에서 충분히 싸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곳의 가치는 지금 크지 않기 때문에 박지원 구단은 아예 지금 뒤로 받아서 두텁게 좀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돌이 무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뒤로 막아두었고요. 그렇죠. 하변은 그래도 모양을 갖추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흑이 단수치고 백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좌기 형태는 일단락이 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큰 자리를 둬야 되는데요. 지금 이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백이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또 돌파하는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을 먼저 돌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교환들을 밀고 하는 것이 좀 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환을요. 지금 우하기 쪽 변화가 아니라면 역시 다음 큰 자리는 뭐 3-3 침입도 뭐 이렇게 보이고요. 네. 하변이 일단락 되자 역시 3-3 침입을 해갑니다. 네. 뭐 최근 바둑에서 3-3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바둑에서는 3-3 침입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3-3이 또 나왔습니다. 3-3 침입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바둑 그 이론으로 보면 초반에 흑이 3-3 침입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 누구나 아무 의심 없이 두게 되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자주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론에 대한 경계가 많이 파괴가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바둑 이론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모양보다는 상당히 그 실전적인 그런 수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백은 양쪽의 선택을 두고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좌악귀는 정석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지금 우상귀는 비어 있어요. 지금 이 형태에서 백이 막는 방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좌악귀 쪽에 흑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을 막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곳은 역시 발전 가능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전처럼 이곳을 막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이 이쪽을 늘고 뭐 흑이 날일자 한다면은 뭐 이런 쪽 걸쳐가는 뭐 그런 진행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실전 진행에서는 백이 늘질 않고 젖혀가는 수를 택했습니다. 젖혀갔다는 것은 흑이 젖힐 때 2단 젖히겠다는 생각인 건가요? 네, 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흑이 젖혀가는 수는 뭐 이 한 수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백의 다음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백이 뭐 2단 젖혀가게 된다면 가장 간명한 정석 진행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흑이 젖혀간다면 백이 2단 젖혀가고요. 지금 실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백은 실리를 차지하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 변화도 이제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은 흑이 밀었을 때 백이 늘어서 처리하는 바둑이 많은데 지금 좌상기 쪽에서 간명하게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흑이 선수를 잡아서 이제 다음 큰 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큰 자리는 이제 우상기가 되겠죠. 뭐 우상기 쪽을 둔다면은 뭐 이곳을 날일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곳도 있고요. 바꾸노 사단 좀 고민이 되겠는데요. 지금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두어가는 것은 귀에서 지키는 수인데요. 박건우 선수는 우상 쪽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요? C조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박건우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5회전입니다. C조에서 박정환 선수와 박건호 선수가 만났는데요. 자, 과연 어떤 선수가 한국 대표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대구를 승리하더라도 또 두 판을 더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일단 뭐 오늘 승리해야겠죠. 지금 실전 진행이 지금 흑이 이쪽을 밀고요. 백이 한 칸을 뛰질 않고 바로 막았습니다. 예. 약점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백이 막았다는 것은 이제 흑이 끊어가는 지금 이 약점이 남게 되는데 박정환 선수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흑이 지금 당장 끊어가는 것은 무리가 될까요? 글쎄요, 지금 백이 막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끊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제 흑이 이것을 하나 늘어놓고요. 늘고 뭐 백이 이렇게 응수를 해준다면 그때 이곳을 끊어간다든지. 사실 흑이 그냥 이곳을 잇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 흑이 중앙 쪽에 지금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흑 입장에서는 끊어서 지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세로 싸워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흑이 강하게 끊어간다면 백은 그러면 석점을 버리겠다는 생각인 건가요? 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투를 예상해 볼 수가 네, 있을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흑이 끊고 만일 백이 이곳을 단수 쳐서 이렇게 석점을 버리게 된다면 네. 이곳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한 점을 백이 끊어 잡을 수 있는 곳을 네. 이렇게 잡혔다는 것은 실리로도 크고요. 그리고 뭐 이 백의 형태도 뭐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백이 석점을 버리는 변화보다는 좀 살리는 변화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흙이 끊고 백이 단수 치고 이것을 한번 더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밀고 네, 한 점을 잡는 변화인데 근데 이 변화는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백이 계속 이 선을 기는 것이 그렇죠. 별로 기분 좋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기기 전에 예. 먼저 끊어놓는 교환을 하면은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 지금 그 변화도 한번 봐야겠네요.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흙이 이 교환을 하고요. 흙이 끊었을 때 아까는 백이 이제 이 교환을 하고 한 점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나 백이 이쪽을 끊고 이제 흙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이제 단수 친다는 것이죠. 네, 단수 치고 지금 이 변화가 되는데 지금 백이 이 흙과의 수상전을 하려면은 지금 이곳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변화도 흙이 끊고 근데 이 변화가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네요. 백이 막상. 밀게 되면 네. 흙이 이곳을 둔다고 했을 때 흙이 끊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흙이 수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네. 싸움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다음 박정환 구단은 이 변화를, 그러니까 흙이 끊어온다면 지금 이 변화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흙도 단순히 늘어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돌을 투자시키기 위해서 아예 침입을 했는데요. 또 그렇습니다. 받아주질 않았어요. 지금 이수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백이 뭐 이런 쪽을 젖혀간다든지 뭔가 이쪽에 돌을 오게 한 이후에 이 끊어가는 수를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흙이 끊어가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변화대로 지금 흙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흙돌이 이런 곳에 온다면 이 끊어가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흙이 이곳을 뒀는데 아예 박지환 구단은 또 손을 뺐습니다. 자, 중앙에 돌이 놓여지게 된다면 전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백의 돌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침입을 했는데요. 그렇죠. 따라가 주지 않았습니다. 박지환 구단은 이제 이곳 하변 쪽 백 석점은 사실 집의 크기로 본다면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지금 백이 뭐 충분히 손을 뺄 수 있는 자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우상기 쪽에 흙이 3, 3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변보다는 오히려 우상기가 더 크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흙이 이곳을 끊질 못한다면 네. 어디를 막아야 되죠?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흙이 어느 쪽을 막더라도 그렇게 발전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흙도 어디를 막아야 될지 정말 어렵네요. 아까 뭐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백이 어디를 막을지 네. 한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 형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좌상귀 33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좌기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우상귀가 비어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 우하귀의 맛을 노리고 싶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기가 더 어려운데 단순히 뭐 이곳 좌상기와 이곳 우하기 쪽 이 형태만 본다면 네. 흙에 막는 방향은 이곳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네. 이곳이 그 간격이 넓기 때문에 뭐 이곳을 막고 뭐 백이 둔다면 뭐 넣는다든지 해서 백이 받아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곳에 이제 끊어지는 약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곳이 아직도? 조금 또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곳을 막는 수지만 또 이런 약점을 생각한다면은 또 이쪽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하 쪽의 약점을 노리기 위해서 네, 이 아래쪽으로 막아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점에서 박근호 사단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영향력이 있게 이 넓은 발전성으로 본다면 좌측으로, 이 우하 쪽의 약점을 노린다면 이 아래쪽으로 막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흙이 화점일 때 백이 3-3 침입하게 되면 이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흙이 이곳을 막고 백이 나온다면은
이 좌상기 쪽에서 나왔던 뭐 이 2단 젖혀가는 뭐 이 변화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흙이 늘고 뭐 이 변화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간명하게 정리가 되는데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이제 백이 3점 침입했을 때 뭐 흙이 뭐 이쪽을 두고 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날일자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변화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흙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배석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흙도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 맛을 노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곳을 막았네요. 지금 흙이 그곳을 막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끊어가는 우아기 쪽 이 끊어가는 변화는 당장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일 백이 이쪽을 밀어갔는데 뭐 백이 이런 식의 날일자를 한다면은 백이 날일자를 한다면 흙이 뭐 우변을 전개하고 이 끊어가는 약점을 노리는 뭐 네. 이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박지환 구단은 날일자가 아니라 지금 밀어가는 쪽을 또 택했습니다. 날일자보다는 좀 타이트한 느낌은 드는데요. 네. 거의 고민 없이 착수를 했거든요. 네. 뭐 흙이 는다면은 뭐 한 번 더 밀 것 같고요. 네. 네, 밀어서 둘 것이고 아니면 흙이 젖혀간다면은 뭐 이것을 이제 뭐 젖혀서 백이 그냥 날일자 한 것보다는 뭔가 이 끊어가는 약점도 남아 있고요. 네. 지금 흙을 손을 못 빼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흙이 3-3, 그러니까 백이 3-3 침입해서 이 변화가 좀 간명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변화가 많은 곳입니다. 3-3 침입에서 수순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바둑판의 이 한쪽 면이 4분의 1이 차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복잡한 변화들이 숨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3-3 침입했을 때 초기의 변화는 그렇게 수순이 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간명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3-3 침입한 이후에 이 변화가 계속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연구가 되다 보니까 좀 수순이 뭐 긴 정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기보다는 뭐 젖혀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백의 의도는 예를 들어서 흙이 쪽을 늘게 된다면 한 번 더 밀고 네. 아니 뭐 흙이 이곳 젖혀가게 된다면 백이 뭐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우변이 크기 때문에 또 손을 빼서 이 우변 쪽으로 손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박지환 구단이 이곳을 이제 밀어간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지금 우변을 쳐다보고 있군요. 그렇죠. 지금 백이 우변을 가는 것도 큰 자리고요. 반대로 흙이 우변을 가게 된다면 이제 끊어가는 약점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 흙이 우변을 간다면 선수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이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농심배는 각자 1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네. 긴 바둑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시간 안배가 지금 필요한데 이 초반 부분에서 두 선수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건우 선수는 거의 생각 시간의 절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박정환 선수는 뭔가 좀 흙의 도발성 수에 유연하게 행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좌상귀 정석에서도 간명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좀 시간을 많이 아껴두었고요.
농심배는 이제 각자 제한 시간이 1시간이 주어지고 초읽기가 이제 1분 1회가 주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초읽기로 인해서 좀 고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간 안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바둑을 조금 이제 시간이 없더라도 좀 간명하게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좀 시간이 없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바둑이 복잡하게 짜여지게 된다면 네. 또 시간 때문에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박지환 구단이 워낙 또 이 난전을 또 즐겨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전투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한 번에 또 전투가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 네. 여기서 생각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선우수가 갈리면서 눈여겨보고 있었던 자리 우변을 또 상대에게 뺏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건우 선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는 역시 이곳 젖혀가는 수의 가능성을 상당히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곳 느는 수인데, 역시 느는 수보다는 지금 이런 주변 배석을 감안했을 때 역시 젖혀가는 수가 네.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겠죠. 흙이 젖혀간 다음에 이제 백도 이곳을 아마 젖혀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가 또 문제입니다. 이곳을 바로 결정을 짓느냐, 아니면 손을 빼서 우변 쪽을 먼저 올지. 네. 지금 이 우상기 쪽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은 흙이 이쪽을 젖혀서 백이 막으면 뭐 이렇게 끊어가는 변화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변화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계속 우상비를 진행해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보류를 하고 우변 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요. 네. 정말 술기가 어려운 것이 우상기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또 우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계속 따라가 봐야 되는데요. 박건우 선수는 아예 그 약점을 들여다봐서 백이 모양을 중복화시키네요. 지금 흙이 당장 끊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흙이 이곳을 다가오게 되면 끊어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선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곳을 들여다봐서 오히려 백을 좀 무겁게 만드는 그런 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을 이어준다면 이 백의 형태가 좀 우영의 모양이죠. 그리고 흙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된다면 이 느는 자리도 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좀 발빠르게 좀 두겠다는 의미에서 네. 이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이견을 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흙이 이 우상기 쪽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아마도 이 우변 쪽을 전개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우상기를 젖혀서 정석의 형태로 정리시키는 것보다 우변을 키워갈 가능성이 많아졌는데요. 네. 지금 박지환 구단이 잊질 않고 한 점을 끊었습니다. 끊었다는 것은 이 교환을 해두고 다시 있는 거는 그 끝낸 교환이 악수죠. 네, 그 예.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백이 때려내지는 않습니다. 때려내게 되면 백이 살 수는 있지만 이거 끊어짐으로 인해서 백이 상당히 엷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백이 끄는 의도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곳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이거 때려내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런 쪽에 붙여가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차이냐면, 지금 이 교환이 없다면 흙이 끊었을 때 백이 이곳으로 다시 손이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흙이 끊게 되면은 백이 막아서 백이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백이 붙였을 때 흙이 끊어가는 수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흙이 이쪽을 나온다면 백이 아래쪽으로 젖혀서 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흙이 이곳을 젖혀간다면 이곳을 끊어간다든지 해서 변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수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환이 전투에 도움을 주는군요. 그렇다면 흙도 받지 않고 반발할 수는 없을까요? 반발하는 수는 이곳 끊어가는 수인데요. 근데 끊게 되면은 백이 이곳 늘게 돼서 일단 실리로는 손해가 큽니다. 실리로는 상당히 손해가 큰데, 예를 들어서 흙이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흙이 이곳을 늘어서 잡으러 가는 수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늘고
백이 이곳을 막으면 뭐 Q자를 해서 백이 두 집이 나질 않고 지금 반대쪽을 두는 것도 흙이 이곳을 붙이게 되면 당장은 백이 살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흙이 이곳 끊어가는 변화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리를 좀 내어주더라도 이 변 쪽을 차단시켜서 이거 차단이 된다면은 백은 전체적으로 좀 엷어지는 네. 의미가 있고 또 귀 쪽에 이 백돌이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백도 한 수 갈 수가 더 필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AI는 뭐 이곳 막는 수를 네. 확률을 100%를 보고 있네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끊는 수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전에서도 막아갔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 한 수가 궁금한데요. 역시 이 수가 좀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끊는 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뭔가 이전에 두었던 끊는 수와 호응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부착한다든지 그런 수를 두지 않게 된다면 지금 끊어둔 교환이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끊어뒀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시 끊어둔 교환이 도움이 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붙이는 수가 역시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수익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순을 조금 더 깊게 예상을 해본다면 붙였을 때 이후 변화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끊어간다면 흙이 백도를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붙였을 때 흙이 바로 끊는 수요? 네. 근데 이것은 백이 맞게 되고요. 단수를 쳐야 되는데 때려내고 젖혀서 이제 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모양으로 봐서는 흙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밀고 젖혀가게 되면은 역시 흙이 수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젖혔을 때 흙이 이 손으로 붙이는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밀고 뛰게 되면 흙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둬야 되는데 네. 먹여치고 있고 흙이 있고 흙이 잡히게 되겠죠. 자충이 걸려서 연결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만일 백이 붙이게 된다면 이 끊는 수는 성립하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이 느는 수도 백이 젖혀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젖혀가야 되는데 젖혀가게 된다면 역시 백이 이곳 끊는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능성은 이 변화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환 구단도 그것을 끊었다는 것은 다음 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지금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네.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백이 그러니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붙였을 때 흙이 끊는 것은 잡혀서 안 되고 위로 나가는 것은 백이 아래로 젖힐 것 같고요. 그렇다면 흙이 아래로 빠지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백이 붙였을 때 흙이 아래쪽 느는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 변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흙이 이 선을 계속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곳 밀어간 이후에 이쪽을 이제 끊어서 이곳을 잡는 변화도 있지만 사실 백은 이 자체로 상당한 이득을 취했고요. 이 돌이 잡히더라도 선수를 잡아서 이 우상기 쪽으로 손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흙이 빠지고 흙이 막았을 때 이 선을 기는 것이 아니라 백과 똑같은 수법으로 이 옆으로 붙여간다면 어떨까요? 이곳이요? 빠지고요. 지금 이제 흙이 이곳을 이제 흙이 빠지고 백이 막았을 때요. 예. 이때 이곳이요? 네. 이 변화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변화도 이제 백이 있고
흙이 넘어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밀어간다든지 해서 눌러놓고 그리고 백은 이제 이곳을 한 점 때려내서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 가능성은 조금 적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둘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 변화는. 지금 이제 AI도 여기서 지금 이 붙이는 수를 가장 높은 확률로 보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곳 때려내는 수, 그리고 이곳 있는 수와 이 붙이는 수를 가장 적은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붙이는 수를 가장 높은 확률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박주환 구단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사실 이런 형태에서 일감은 붙이는 수거든요. 네. 박주환 구단은 당연히 끊었다는 것은 붙이는 수를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하게 미리 끊는 교환을 해두었고 지금 붙이는 수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국을 시작한 지 한 50분 정도 지금 지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 안배 측면에서 본다면 두 네. 선수가 좀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때이르게 좀 초읽게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백이 붙여가자 박건호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설마 이 수를 예상하지 못했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일감이니까 이제 아마 이제 흙이 이곳을 이제 젖혀서. 네. 근데 저는 이 끊는 변화를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느는 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늘고 흙이 끊는 것은 백이 막아서 싸울 수가 있고요. 흙이 이쪽을 늘게 되면 네. 백이 이쪽을 끊어서 이 교환을 한 이후에 지금 이곳 장문 씌우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흙은 뭐 이것을 띄거나 아니면 또 이선을 밀어줘야 되는데 예, 이 변화도 백이 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느는 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젖혀간다면. 지금 이런 변화도요. 사실 백이 늘질 않고 끊어간다면 사실 알기 쉽거든요. 흙도 단수 치고 늘고 이런 식의 변화가 돼서 흙도 좀 알기 쉬워지는데 백이 늘게 된다면 이 전투가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고 여기서의 전투가 크게 좀 번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박건호 사단이 좀 고개를 갸웃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곳 전투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우상 쪽부터 건드려 가는데요. 네. 그곳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흙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맛만 남겨놓네요. 근데 지금 박건호 선수가 네. 지금 우변 쪽을 처리하려다가 손을 돌려서 다시 우상기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우상기 쪽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과정은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네.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 우변 쪽 교환이 흙이 악수 교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 뭐 박근혜 사단이 손을 뺐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술기를 맞췄다는 것인데요. 이제 백이 끊어간다면 백이 있고 한 점을 잡고 날일자 하게 된다면 그랬을 때 이 교환이 그리고 이곳을 젖혀가나요? 아니면 뭐 이곳을 계속 두고 네. 이 끊어가는 맛을 뒷맛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정석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 상변도 상당히 큰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네. 상변과 우변을 또 맛보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변 벌리는 것과 우변 흙 한 점을 움직이는 맛을 또 노려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박주환 구단이 이곳 끊어 잡는 수도 있지만 네. 이거 단수 치는 수도 있거든요.
흑이 단수 치면 이곳을 끊고 뭐 이런 곳을 늘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예, 여기서도 박주환 구단이 또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네. 자, 잠시 보류를 하고 우상부터 두어갔습니다. 과연 우상귀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 또 우상의 결과에 따라서 우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자, 박정환 구단의 선택입니다. C조 박정환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C조 예선 5회전입니다. 자, 박정환 선수는 한 점을 끊어서 잡는 선택을 했고요. 예.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백이 자연스럽게 우변 쪽으로 향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뭐 아까 설명드렸던 네, 뭐 이 변화가 된다면 예전에 또 날일자 했지만 또 최근에 또 이 젖혀가는 변화도 실전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변화는 상당히 좀 이 변화는 복잡할 것 같고 네. 가장 알기 쉽게 둔다면은 이제 이곳 날일자를 해서 뭐 이 변화까지 되는 것인데 이 다음에 대응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우변 쪽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이 상변 큰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네. 흑백 간에 좀 어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은 우변을 중시하기 위해서 끝내 선택을 했고요. 사실 여기서는 흑이 뭐 그렇게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변화가 그냥 유력해 보이는데 네. 네, 뭐 여기까지는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여기서 박근호 사단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곳이거든요. 지금 이곳은. 지금 이제 흑이 이곳을 한 점을 잡고, 백이 단수 치고, 흑이 있고, 뭐 날일자 하는 뭐 이 변화가 많이 두어지는 정석 진행인데,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떤 다른 수를 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네. 글쎄요, 저는 잘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가만히 느나요? 아, 이곳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뭐 백이 끊게 되면 또 이곳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을 늘게 되면 나중에 이쪽 끊었을 때 뭐 이쪽을 또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환원이 될 수도 있겠군요. 또 우변 쪽 변화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흙이 한 점 잡기보다는 지금 얘기하셨던 뭐 느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호 사단이 이 우상기에서 생각보다 지금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 변화가 상당히 좀 결정되기 어렵고요. 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우변 쪽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는 변화를 택했네요. 자, 역시 이거 잡는 변화와 느는 변화. 보통은 이거 잡는 수인데 지금은 이 우상기 쪽 변화뿐만 아니라 이 우변 쪽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이쪽을 느는 쪽을 택한 것 같고요. 아예 그곳을 네. 지켜두었네요. 근데 이곳을 늘었기 때문에 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백이 이 젖혀가는 수가 이제 선수가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다가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수의 위력은 상당히 작아졌죠. 그래서 백도 이곳을 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렇다면 뭐 이곳을 한 점 제압에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손을 빼서 큰 자리인 이 상변을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박근호 사단이 상당히 지금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금 지켜두었는데요. 지금 박근호 사단의 생각은 역시 상변과 우변을 지금 맛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 한 점을 그냥 단수 쳐서 잡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겠고요. 네, 지금 뭐 백이 젖혔기 때문에 흙은 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박정 구단이 이곳을 젖혔다는 것은 뭐 이곳을 교환시키고 한 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아예 손을 빼서 이 하변 쪽을 또 제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흙은 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뭐 이것은 하나 늘어둬야 될 것 같고요. 좀 당연해 보이는 곳에서 좀 박근호 사단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흙이 이곳을 늘질 않고 건너갈 수는 있어요. 이곳 늘질 않고 뭐 젖혀간다든지 해서 백이 젖혀가면 이곳을 끊어서 백이 뭐 차단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흙이 이곳을 젖혔을 때 뭐 백이 뭐 한 점을 잡고 뭐 이런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흙이 늘고 백이 손 뺐을 때 이 우변 쪽의 변화가 흙이 좀 유리한 전투가 아니라면
이것을 늘질 않고 이렇게 건너가는 수도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예. 만약 흑이 그러니까 이것을 늘고 백이 호고 쳐서 한 점이 잡힌 것과 지금 이 변화가 돼서 흑이 건너간 것은 또 실리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이 변화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보니까 지금 박정환 구단은 39분여가 남은 반면에 박건호 사단은 1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좀 시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초반에 내 귀를 완성시키는데 시간 투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특히 우상기 쪽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변화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흙이 늘어서 쌍립을 서는 변화와 또 하나는 이선에 젖혀서 지금 하변 흑안점을 또 넘어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을 완전히 지금 빗나갔는데요. 계속 이 우변 쪽을 노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곳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이 이곳을 한 점 잡지 않고 늘었기 때문에 젖혀가는 수가 거의 100의 그 선수 걸리거든요. 그만큼 100은 이제 이곳에 한 집과 이곳에 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곳은 100이 약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건호 사단이 이제 이곳을 붙였다는 것은 100도 섣불리 좀 반발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이 이곳을 젖혀간다면 흙도 2단 젖혀서 좀 싸우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변화가 된다면 지금 흙이 뭐 이런 쪽에 느는 수가 왔을 때는 또 이곳에 젖혀서 또 우변 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100의 옹수를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100이 어떻게 받을지에 따라서 흙은 이 우변 쪽 변화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네. 아래쪽에 약점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자리를 다 연결시켜서 수익기를 해야 됩니다. 복잡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의 늘어서 처리를 한다면 이 교환은 흑의 입장에서는 활용이 됐기 때문에 뭐 흑의 입장에서는 이 교환만 하고 또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박건호 선수의 일단 인터뷰를 살펴보면은 초반은 자신이 있다고 하고요. 끝내기와 수익기에서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돌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수익기 실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건호 선수 초반은 자신이 있는데 오늘 바둑에서는 초반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아마도 상대가 박정환 구단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정말 최정상급 기사들과의 대구에서 한 수 실수가 바로 패배와 직결되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박건호 사단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이 젖혔는데 흙도 일감은 느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가는 수거든요. 하나 붙여놓고 이제 또 반대로 젖혀갔습니다. 일단 좀 유추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박근호 사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유추를 해보면, 백이 이곳을 끊는다면 흑이 단수 치고, 뭐 단수 칠 수도 있고, 뭐 안 칠 수도 있고요. 뭐 이곳을 2단 젖혀서, 뭐 백이 끊어간다면 이곳을 늘고, 지금 이 백의 약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곳과 이곳, 이런 약점을 좀 노리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제 이곳을 늘게 된다면 지금 흙이 끊어가는 수는 성립하지가 않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곳을 2단 젖혀가게 되면 백이 끊고 흙이 늘게 됐을 때
이곳 단수 쳐서 나오는 수와 또 이곳 끊는 수가 좀 맞보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백이 이곳을 잇고 싸우지 못한다면은 이곳을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네, 흑이 이곳을 끊고 네, 치받게 되면 백이 건너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자체로 백이 많이 당한 형태죠. 뭐 이렇게 변화된다면 뭐 흑의 좀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지금 백의 약점을 좀 노리면서 지금 박근호 사단이 지금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 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죠. 뭔가 백 모양이 좀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쉽게 결정 지어주기보다는 약점을 먼저 추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백도 빨리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박정환 선수가 선택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늘었네요. 네, 뭐 그 수는 예상이 됐고요. 이제 아마도 이곳 젖혀가는 변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흑도 뭔가 좀 백이 끊어간다면 늘어서 백도 약점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이 백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백도 그렇게 강하게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곳 있는 것은 뭐 흑이 이곳 늘기만 하더라도요. 네. 지금 이 귀의 백이 아직 완성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이 점은 백도 좀 신경이 또 쓰일 것 같고요. 네, 역시 예상도대로 젖혀갔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네요. 지금 모양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변화될지. 뭐 이런 곳에서 한 수 실수가 바로 뭐 승패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흑백 간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안형을 확실하게 만들어 둡니다. 지금 먼저 그것을 뒀네요. 지금 우변 쪽을 백이 있고 흑이 우변 쪽을 두었을 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우상기 백이 못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일 지금 백이 젖혀둔 교환이 되어 있다면 백은 그냥 있는 수로 인해서 백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흑이 과연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큰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흑이 받아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곳이 집으로는 크긴 하지만 손을 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흑이 손을 뺀다면 역시 우변 쪽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을 한 점 잡을 하는 것이겠죠. 이거 한 점을 잡고 근데 백이 밀고 이곳 석점을 잡게 되면 자체로도 크긴 하지만 또 이 끊어지는 약점이 남아 있어서 흑도 또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흑이 이곳을 둔 이후에 과연 이 우변 쪽에서 백에게 좀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한 방이 있느냐인데 지금 이제 흑이 이곳을 뭐 있는 정도거든요. 네. 있게 되면 백이 젖혀가고 흑이 끊고 이 끊는 변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이 있고 나오더라도 늘게 되면 지금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장문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이 젖혔을 때 흑이 이곳 끊어야 되거든요. 끊고 백이 있게 되는데 근데 이 변화는 백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는다면 이 두 점은 가볍게 보고 네.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백의 약점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근데 백도 둘 수 있는 그런 변화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프가 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좀 박지환 구단이 좀 뭐 높게 올라가긴 했지만 뭐 균형을 지금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흙이 받아준다면 백은 이 교환으로 안형이 생겨서 조금 편해졌을까요? 그렇죠. 만일 지금 흙이 이 우변을 두질 않고 지금 백이 저착한 곳을 응수를 해준다면 백은 여기서 뭐 다른 반발을 하기보다 그냥 가만히 이어놓게 되면 지금 흙이 이곳을 둬야 되는데 사실 흙이 후수로 뭐 이렇게 두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뭐 집으로 흙이 크게 뭐 이득 본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급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 하변 쪽에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흙이 기세로는 받고 싶지는 않아요. 예. 아예 뭐 이곳을 손을 뺀다든지 아니면 둔다면 뭐 이곳을 이제 끊어 잡는 건데, 근데 끊어 잡은 이후에 우변 전투에서 뭐 결정타가 없다면 네. 흙도 아예 이 교환을 하질 않고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박근호 사단이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요. 네. 두 선수의 남은 시간을 보게 되면 박지환 구단은 35분, 박근호 사단은 지금 9분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시간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박근호 사단 시간을 너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 백수도 두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박지환 구단도 상당히 좀 피곤한 상태일 거예요. 지금 뭐 중국에서 4, 5 싱배를 지금 치르고 나서 또 오늘부터 3일, 그러니까 뭐 계속 이겼을 경우에 또 3일 연속 또 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행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한 선수는 샤오싱배를 소화하고 또 바로 중국 리그도 두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 갑조 리그에서 2연승으로 마무리를 짓고 돌아왔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좀 편안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결과가 나쁘다면 그만큼 좀 피로도는 더 클 수가 있는데 네. 뭐 이겼을 때는 상당히 좀 힘들어도 좀 피로도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좀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대국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손을 돌렸는데요. 그곳을 밀었네요. 백도 이곳은 늘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가 문제거든요. 지금 흙이 이곳을 잇는 것은 백이 이곳을 따라 나와서 지금 귀에 백이 젖혀져 있는 교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우변 쪽은 뭐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과 이 두 곳이 맞북인데 과연 이런 교환들이 이득인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흙이 둔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잇고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백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교환들이 자칫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글쎄요, 지금 박건호 사단이 밀었다는 것은 뭔가 양쪽의 백도를 연계해서
뭔가 백을 괴롭히는 지금 수를 좀 생각했을 텐데 백이 는 이후에 다음 흑도 마땅한 지금 공격 수단은 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곳을 뭐 네.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 이 백 한 점을 끊어서 잡고요. 네. 이곳이요? 네. 예. 거기를 강화시킨 다음에 이 우변 쪽에 흑 한 점을 빠져서 차단을 노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곳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러나 지금 이쪽을 막는 것은 네. 백이 가장 알기 쉽게 이쪽 단수 치고 뚫게 되면 흑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선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변화도 백이 이쪽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이곳을 틀어막게 되면 지금 이곳 막는 것과 뭐 이런 쪽에 백이 조여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왠지 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종 변화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오히려 백이 두터운 전투군요. 네, 여기서 흑이 마땅한 수가 잘 안 보입니다. 네. 마땅한 수가 없다면 오히려 지금 흑이 뭐 밀어간다든지 이런 교환이 악수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미 건드려 놨기 때문에 정리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교환들이 없다면 흑은 이제 우변 쪽에서 가볍게 처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교환으로 인해서 흑이 무거워졌거든요. 박건호 사단은 2015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번째 도전만에 프로가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연구생을 생활을 하면서 보통 입단 대회를 이렇게 4번 안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건가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입단하는 연령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경쟁이 이제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박건호 사단이 2015년도에 입단했기 때문에 지금 입단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지금 21살이고 당시 이제 17살이거든요. 네. 입단할 당시에. 그렇다면 그렇게 뭐 늦게 입단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입단한 이후에 뭐 한동안은 좀 고전하기도 했지만 이제 2017년부터 뭐 퓨처스리그 출전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자신감을 찾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전년도에는 미래별 신예 최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또 바둑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보여주었었는데 그만큼 전년도에 이어서 이제 2019년 올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점을 두텁게 잡아두었고요. 그 문제는 여기에요. 지금 흑이 한 점 끊어 잡고 백이 밀고 이 변화가 된 이후에 사실 집으로만 본다면은 흑이 우변을 파고했지만 지금 우상계 쪽에 흑 석점이 잡히고 또 끊어지는 약점이 남게 되어서 지금 이곳 변화는 흑이 실리로는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흑이 우변 쪽에서 뭔가 백을 괴롭히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좀 변화를 검토해 봤지만 뭐 이렇다 할 지금 공격 수단은 좀 잘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박건호 사단도 지금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표정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3분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자, 접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전투를 이끌어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네. 오히려 박건호 사단이 우변 쪽 이런 변화는 마땅한 공격 수단이 없다면 네.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박정환 구단이다 보니까 뭔가 조급한 마음에 조금 일찍
뭔가 좀 승부를 좀 걸어간 듯 보였는데, 그러나 지금 이렇다 할 좀 공격 수단이 잘 보이질 않거든요. 네. 이 전투가 어떻게 보면 박건호 선수가 먼저 걸어간 전투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을 거두지 않는다면 괜한 손찌검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백이 좀 약점이 있었고, 흑이 노림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오히려, 건드려서 백의 그런 그 약점들을 좀 없애준 의미도 있거든요. 네,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우변 쪽에서 아무리 봐도 지금 수가 잘 떠오르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교환이 다 악수가 지금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가 지금 백이 꼬부리게 되면은 흑도 갈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교환들은 다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박건호 선수도 골치가 아파졌는데요. 네. 이 표정에서도 약간 느껴집니다. 네, 이어갔고요. 그렇죠. 지금 와서 뭐 다시 물러설 수는 없기 때문에 끊어갔어요. 끊는다는 이렇게 것을 두겠다는 얘기네요. 일단 흑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거 끊는 수였는데 이 끊는 네. 수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흑이 좀 얇아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었다는 것은 이제 백이 있게 되면 이거 단수 치고 백이 있고요. 지금 위쪽을 막아겠다는 얘기예요. 막고 백이 단수 치면 이곳을 이어서 흑이 하나 단수 쳐 두었기 때문에 이곳을 패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백도 이곳 갈 수가 필요한데 지금 이곳을 좀 흑은 두텁게 틀어 막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흑의 생각인데요. 네. 그렇다면 백도 반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백의 반발이라면은 뭐 이곳 있질 않고 이곳 한 점 잡는 것인데 잡는 것은 흑이 단수 치게 되면은 다음에 대응이 없습니다. 이곳 때려내게 되면은 이것을 끊어서 이 반대쪽 백이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곳 있는 것은 흑이 한 점을 때려내서 이 변화는 백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변화가 이렇게 보입니다. 백이 있고 흑이 단수 치고요. 네,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흑은 틀어 막으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나마 박근호 사단이 뭐 최선의 수를 좀 찾은 것 같긴 하네요. 예. 아까 그 형태에서 그래도 네. 이 변화가 흑 입장에서는 뭐 그나마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게 되거든요. 아까 네. 같은 변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변 쪽에 패맛이 있긴 하지만 백도 바로 그곳을 지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하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하변으로 손을 돌리게 되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백이 지금 큰 자리를 다 갔거든요. 예, 좀 박정환 구단도 뭐 당연한 곳인데 생각을 하네요. 흑에게 틀어 막히는 것이 싫어서 백이 받질 않고 꼬부리는 것은 좀 무리가 되겠죠. 이곳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 수는 아예 생각을 못 했는데, 꼬부리게 되면 이제 흑은 이곳 단수 치겠죠. 때려내게 되고, 이곳 젖혀가게 되는데, 근데 백도 이거 봉쇄가 안 된다면, 그냥 여기서 단수로 연결하는 정도는 별 것이 상당히 없나요? 얇아지거든요. 예, 근데 이 변화는 백이 봉쇄가 안 된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실전 진행에서는 백이 그냥 이어서 처리를 했고요.
근데 이 변화는 이 우중앙 쪽과 이 우변 쪽에서는 흙이 두텁게 틀어막을 수는 있지만 지금 중요한 선수를 또 백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백이 이곳 잡고 흙이 있게 되면 패맛이긴 하지만 또 이곳에 손이 돌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됐네요. 아예 손을 뺐네요. 그만큼 지금 그 하변 쪽 지금 백이 둔 자리가 지금 급한 자리라고 지금 박지환 구단이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지금 박건우 사단도 지금 우변을 잡질 않고 네. 지금 한 점을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변이요. 근데 참 재밌는 모양이네요. 지금 백이 이곳을 잡질 않았잖아요. 네. 근데 흙이 먼저 두더라도 백이 끊게 되면은 흙이 제압이 안 되네요. 이곳 나와야 되는데 이곳 단수를 쳐서 흙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빼더라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네. 예, 흙이 바로 제압이 안 돼. 자, 그리고 끊어갔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백이 잘 된 것 같은데요. 흙이 크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흙이 먼저 신청한 우변 전투, 백이 포인트를 올린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접전 우변 정리가 되고요. 이제 상변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건우 선수는 두 번째 포인트 상변 전투에서 우변의 전투를 만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의 진행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